자, 오늘 저희 이제 오늘 또 특별한 날이죠. 왜냐, 일단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 못생겨 보이는지. 왜? 특별한 날이야. 못생겨 보여. 그중에 내가 제일 못생겨 보이는 것 같아. 배고프지? 배고파서 어떻게 그런겨. 알았어? 네, 오늘 아주 굉장히 특별한 날,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, 그 특별한 분은 뭐냐? 이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붙이자면, 이분 하면 돈이고요. 돈 하면 이분입니다. 누구죠? 경필이! 경필이! 반갑습니다. 네. 나는 이분이 이제 우리 게스트로 나온다고 대본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. 내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오늘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. 지난번에 그 누구지? 젊은 남자? 에노! 이름이 에노. 갑자기 팬들한테 너 얼마나, 야, 너 큰일 났다, 이제. 저기 이거는 네. 호연장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. 그럼요. 에노를 사랑합니다. 아니 에노님도 너무너무 설레었는데 우리 김경필 멘토님은 더 설레이더라고. 뭐 남자가 설렌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설렌다.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설렌다. 사실 우리가 50대 됐을 때부터 우리가 은퇴나 노후 준비 얘기 많이 하잖아. 그럴 때 사실 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, 그치. 50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바꾸거나 버려야 될 소비 습관,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. 제일 먼저 여쭙겠습니다. 뭐가 있을까요? 50대에 버려야 될 소비 습관. 글쎄요, 뭐, 사실 이건 나이대와 크게 관계없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라는 걸 죽는 그날까지 써야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사실 죽는 그날까지 돈이 나가요. 그래서 돈 관리의 기본적인 경제 개념이 있냐 없냐는 대단히 나이를 불문하고 중요한데, 이제 50대가 그러면 이제 사실 슬슬 이제 은퇴가 좀 걱정되잖아요. 네. 이제 은퇴를 앞두게 되면은 이게 부자라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거가 있어요. 옛날에 우리가 부자 그러면 50억은 있어야 된다, 100억은 있어야 된다,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잖아요. 근데 이제는 조금 50대라 그러면 은퇴를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만약에 한 달에 한 200만 원만 가져도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낸다 하는 사람과 나 한 달에 한 1000만 원 안 쓰면 이 직성이 안 풀린다.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냐면 사실은 200만 원만 쓰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.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이 아무래도 줄거나 상실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. 그렇지,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1000만 원을 써야만 직성이 풀린다.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노후에 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전에 이제 질문도 그거였잖아. 50대 때도 불필요한 소비 패턴, 소비 습관 버려야 될 게 뭐냐.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다 쓰고 왔던 거를 그대로 계속 쓰면서도 노후에 가겠다. 돈이 진짜 많으면 상관없죠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50대부터는 슬슬 조금 담백한 삶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 말 좋다. 담백한 삶. 네, 골프 치고 해외 가고 마음대로 쇼핑하고 했다면 이제는 그런 거에서 느끼는 행복이 아닌 어떻게 보면 좀 담백한 소비 활동을 하면서도 뭔가 조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훈련이 50대 때 되면 60, 70대 갔을 때 조금 경제적 압박을 덜 받게.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자주 했던 얘기들 중에 마음 부자 얘기가 있었잖아. 마음 부자, 이게 부자의 개념을 바꾸라는 말씀이 사실은 돈의 절대값이 크고 많고가 적고가 아니라, 그러니까 마음 부자, 이 마음의 안정성에 관련된 말씀을 또 굉장히 많이 해주시네. 난 너무 공감이 돼. 나는 사실 한두 달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갑자기 내가 너무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야. 네가? 진짜.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? 네가라고 할 수 있을 수 있는데. 왜요? 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? 아니 갑자기 내가 노후에 이제 언제까지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불안감이. 공포가 확 오더라고.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나는 은퇴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너무 가난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. 일단 네. 시계를 팔어. 시계가 비싼 거. 그냥 봐도 번쩍이야. 저기 방금 거 편집해 주세요. 갑자기 내가 너무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야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양수영 변호사님처럼 성공하신 분이 내가 가난해지는 느낌이다, 내가 갑자기 덜컹 겁이 난다 라고 하는 걸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거는 사실은 성공 나누기 기대거든요. 그러니까 기대분의 성공이 내가 느끼는 행복이에요. 근데 사실은 분자값은 엄청 성공하신 분이에요. 사실 양소영 변호사님
뭐 모르시는 분 없겠지만 사실 뭐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성공하신 거니까 분자값은 커요.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이 분모인 기대가 더 빨리 커지면 이 상황이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도 나오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덜컥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성공했기 때문에 분자값이 큰 분인데 어느 순간 내가 봤을 때 내 기대가 너무 커지게 되면 분모값이 커지게 되면은 내가 갑자기 초라해지고 내가 이런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겁이 더 커요.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감성적으로 접근을 한 거고 제가 3년 전부터 경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숫자적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. 내 삶에 대해서.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한 결과 내가 이제 몇 살에 은퇴를 할 거다. 그리고 월 얼마가 있으면 내가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. 라고 하고 이제 그 표가 있어요. 엑셀이. 그걸 만드셨어요? 아니 제가 만들지 못했죠.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유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월 얼마가 있으면 된다. 나는 몇 세에 은퇴를 할 거다. 지금 내가 있는 자산이 얼마다. 이거를 딱 넣으니까 은퇴를 못해. 맞아, 결론을 계속 은퇴가 안 이래야 돼. 된다. 그래서 이제 내가 월 생활 규모를 많이 줄여야겠다. 이제 엄청 줄이니까 겨우겨우 어떻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생활에서 굉장히 줄이면서 만족을 얻는 생활은 우리 지금 50대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고요.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. 그리고 이 생활 규모를 많이 줄여야지 근근히 은퇴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내 생각엔 너는 먼저 우리 점을 유료로 빼줘야 돼. 왜냐면 맨날 무료로 빼주니까. 지인들이 다 가가지고. 야, 니네만 네. 무료야. 나는 유료야. 그런 차원에서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. 우리가 왜 사실 누구나 다 소비 습관이 있잖아. 누구나. 사실 나도 소비 습관이 있어. 그래서 진짜 고치고 싶은 소비 습관이 아마 누구나 다 있을 텐데 나는 일단 씨부리한 걸 많이 사. 그러니까 그냥 이게 시달지 알아, 않은 알아. 것들을 좀 사. 이렇게 왜 덩치 있고 왜 이를테면 뭐 좋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나는 이렇게 약간 그냥 이런 게 싸다 싶으면 요렇게 좀 사는 것들이 좀 있어. 그래서 약간 모바일로 좀 이렇게 쇼핑을 많이 하시는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. 그럼요.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쇼핑을 안 하진 않아요. 그럼요. 네. 맞아, 요새는 전태- 다 온라인 세상이어서. 그래서 나는 옷을 안 산 지가 좀 오래됐어. 왜냐면 내가 오세강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. 그게 야 정말 깜짝 놀랐어. 옷이 강인데 거기로 이제 옷이 같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야. 그래서 강물이 안 보여. 쓰레기. 그게 이제 낡은 옷들을 다 그쪽으로 가서 수출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쓰레기로 갖다 버리면 인스턴트 패션 이렇게 말하던데.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 난 옷을 안 사고 가방을 안 산 지가 한 2년이 넘었어. 그 전에 그래서 다행인 건 내가 그 전에 샀던 옷들이 다 스판이야. 그래서 지금도 맞아. 살이 찌거나 안 맞거나. 그래서 50대에는 옷을 스판으로 무조건 사라? 스판이야. 나는 솔루션 나왔네. 자켓도 스판이야. 굉장히 사자. 좋아. 바지는 고무줄로 사고. 당연히 다 스판이야 나는. 그럼 평생 이거 입을 수 괜찮죠? 있다. 괜찮은 것 같은데 이호선 교수님이나 김현진 아까 원장님 같은 경우는 좀뭐 소소한 거 사는 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신다 그랬는데 막 영상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런 걸 공감하실 텐데 내가 그렇게 가격은 얼마 안 나가는 소소한 거를 쇼핑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굵직굵직한 이런 건 잘 안 산다. 그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?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자잘한 쇼핑도 하고 비싼 것도 산다. 그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잘한 거를 사면서 내가 굵직굵직한 거엔 돈은 안 쓰지만 쇼핑하는 재미를 느낀다.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봐요. 근데 예를 들면 둘 다 한다 그러면 생활비 압박이 당연히 들어올 거고 나중에 노후 준비에 대한 문제도 생기기 시작을 한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노후에 얼마 쓰게 될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요거를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이걸 해봐야 내가 얼마나 절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써도 되는지가 딱 나온다. 일단 여러분들이 한 달에 쓰는 생활비의 총액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. 그 생활비 안에는 우리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식생활비, 쇼핑, 문화, 레저, 교육 뭐 다 들어가는 겁니다. 자, 그 총 생활비가 얼마냐? 요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. 자, 떠올렸죠? 자, 거기서
일반적인 사람 생각은 노후에는 저거보다는 좀 덜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. 왜냐하면 내가 노후에는 지금만큼 돈을 못 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. 근데 일단 뭘 빼느냐? 여러분 교육비를 빼십시오. 아이들 교육이 끝났으니까. 네, 이제 끝났어, 노후에는 끝났어. 일단 아이들 교육은 끝날 수 있어요. 근데 물론 아이들 교육이 끝나도 캥거루족 같은 경우는 돈이 나갈 수는 있는데 뭐 지금부터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겠죠. 이게 일단 자식에 교육비를- 관한 비용이네요. 그렇죠. 그죠? 교육비를 빼세요. 자, 빼면 좀 줄어들었죠, 생활비. 그죠? 네. 네, 많이 줄어들었죠. 자, 거기서 혹시 대출 같은 거 있으면 이자 나가는 거 빼십시오. 왜요? 이자 나가잖아요. 노후에는 나가면 안 되니까. 안 그때까지는 아. 그때까지는 어쨌든 다 갚든지 아. 이제 어떻게 해 아. 정리를 해야 되니까 노후에는 안 나간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생활비에서 못 뺐냐면 교육비 빼고 대출 이자 뺐죠. 그러면 남는 딱 생활비가 그게 순생활비예요. 그 생활비가 여러분의 생활 수준이에요. 그거 절대 안 떨어집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할 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아닌 돈으로도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노후에는 생활비 좀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못 줄어듭니다. 기본적으로 노후를 딱 은퇴를 하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던 병원을 안 갑니다.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던 회사를 안 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가서 바빠갖고 돈 못 쓰다가 토요일, 일요일만 생활해서 썼던 생활비가 여러분이 계산했던 생활비인데 과연 은퇴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회사도 안 가고 집에 있는 내가 그거보다 덜 쓰겠느냐? 절대 덜 쓸 수 없는 거예요. 맞아. 그러니까 맞아. 이 순생활비에 곱하기를 얼마 하셔야 되냐? 내가 좀 씀씀이가 조금 그래도 좀 적은 편은 아니다 그러면 곱하기 2 하셔야 돼요. 아, 오히려? 이까지요? 거기다가 두 근데 배로? 내가 조금 컨트롤 잘하고 좀 이렇게 절약을 그래도 좀 해본 스타일이다 그러면 1.5배. 아,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1.5. 노후 생활비예요. 그리고 나이 먹으면 지갑을 열으라 그랬잖아.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쓸데없는 돈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그걸 따라주시는 분들이 5명 중에 1명은 있는데 사실 50대 60대 돼서 또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. 50대 60대 됐는데 주변에다가 그렇게 똑같이 그냥 더치페이 하자 그러고 밥 한 번 안 살라고 그러고 이러면 그나마 있던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.5배는 해야 돼요. 그럼 나왔죠, 계산? 다 나왔어요? 어떻게 은퇴 못 하시겠죠? 너무 충격적이에요. 근데 진짜 맞는 게 저희는 이제 병원에 맨날 있으니까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내 동생의 친구가 돈을 모을 때,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젊을 때 신발을 안 신는 게 돈 모으는 지름길이라 그랬거든요. 신발 안 나가질 신는 않는 거? 거? 안 나가는 거.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. 은퇴를 하면 정말 곱하기 1.5는 기본이겠네요. 기본 나갑니다. 진짜. 지금 우리 김현주 원장님이 딱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아무리 모바일 쇼핑을 한다 그래도 명품을 모바일로 사진 않고 모바일로 여행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. 우리가 진짜 쓰고 있는 생활비는 신발 신고 나가는 순간 시작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신발을 치워버려라. 신발을 그냥 신발장에서 치워버리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야지.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놓은 노후 생활비가 규모가 나왔죠. 1.5만 곱해도 2는 좀 무서우니까 곱하지 말고 일단 1.5만 곱해도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왜 소비를 조금 줄이는 훈련을 50대, 60대에 해야 되느냐? 좀 줄이고도 옛날에는 PT, 요가, 필라테스를 꼭 받아야 되고 골프를 꼭 뭐 한 2주에 한 번은 필드 나가야 되고 이랬던 분이 그거 다 끊고 뭐 예를 들면 동네 공원을 뛴다든지 도서관을 간다든지 뭐 그죠?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참고로 그러니까. 저희 중에 뭐 골프, 요가, 필라테스와 관련된 건 얘밖에 없어요. 얘는 개인 필라테스. 나는 저희는 동네 단체 필라테스. 은퇴를 못해.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김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저는 사실은 소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저도 강의를 하거든요. 강의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I love you에서 I need you로 바꿔라.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우리가 보통 젊을 때 돈이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서 I love you로 가지만 다시 나이 들면 정말 필요한 것에 그래서 I need you로 바꾸면 사실상 실질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삶의 명확성이나 구조가 결정된다.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효성 교수님이 그 유튜브에서 얘기한 거 저 들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얘기랑 똑같으신데 사실은 필요한 거를 사야지 갖고 싶은 걸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갖고 싶은 거 어떻게 필요한 것만 사요. 갖고 싶은 것도 사야 되는데 갖고 싶은 거의 비율이 너무 커지면 이게 소비 당뇨가 오는 거죠. 그러니까는
소위 말하는 내가 쓰고 있는 한 달에 쇼핑비가 100만 원이야. 근데 필수재와 없으면 안 되는 거 뭐 치약, 샴푸 이런 거 사야 되잖아요. 그런 게 한 70%고 30%는 내가 갖고 싶은 걸 샀다. 그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?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쓰는 돈의 70%가 갖고 싶은 거다. 갖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? 필요 없다는 뜻이죠. 왜요? 갖고 싶은 것도 필요한 걸 아니, 수 그러니까 있지. 그러니까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필요한 거는 갖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갖고 싶다는 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그래서 거죠. 아, 그런가? 이게 뭐가 비슷하냐면 더 이렇게 나이가 들잖아. 바람을 피면 안 돼. 바람을 피면. 그리고 그렇지, 젊었을 때 그거는 필요해. 돈이 많이 I 들지. love you야. 바람 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일상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건 I need you야.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. 그래서 러브는 돈이 들어가. 니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야. 사실 이제 바람을 많이 피고 이런 세상이 와야 우리 업계는 좋긴 하거든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어깨가 우리 업계는 그런데 그렇지. 그럼에도 우리 업계도 불구하고 그래. 그 소비나 나는 이제 살아가면서 실제 외도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는 그게 사실은 감정 소비이기도 하고 실제 많은 것들이 나가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잖아. 그래서 우리가 전 김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던 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랑도 함부로 그렇게 남용하지 않거든요. 되게 좋은 야, 나 거네. 오늘 돈 얘기를 하면서 솔루션으로 바람 피우자. 글로 그쪽에 귀결로